고추 방아다리에 핀 하얀 고독. 태안 가로림만의 아침 안개가 걷히고 나면 대지는 어김없이 생명의 증거들을 내놓습니다. 정식 후 20여일 열대의 태양을 꿈꾸던 이방인 고추들이 이제 막 태안의 수액을 제 핏줄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연두색의 여린 몸짓은 어느덧 짙은 초록의 강인함으로 변모했고, 줄기가 갈라지는 첫 번째 교차로인 방아다리에는 눈부시게 하얀 첫 꽃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첫 꽃에서 풍성한 가을의 수확을 예감하며 기뻐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첫 꽃은 기쁨 이전에 하나의 엄중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너는 이제 열매라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질 준비가 되었는가? 아니면 아직 더 깊은 뿌리의 연대가 필요한 때인가? 프랑스의 소설가 장지오누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 생존을 개척하는 고귀함을 말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고추에게 지금은 분리불안을 극복하고 대지의 심장부로 파고드는 독립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 고결한 독립을 돕기 위해 펜 대신 호미를 들고 비움의 의식이라는 두 번째 고추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첫 일주일의 기억. 찬물은 금물, 미지근한 환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정식 이후의 시간을 복기해 보겠습니다. 뿌리가 낯선 흙과 처음 살을 섞는 그 첫 7일은 사람으로 치면 산후조리의 시간입니다. 이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농부의 무심한 찬물주기입니다. 그것은 산모에게 북극의 찬바람 한복판에서 얼음물을 마시라는 것과 같은 가혹한 시련입니다. 농업 전문가들이 경고하듯 이 행위는 뿌리세포가 급격한 온도차에 경련을 일으켜 수분 흡수 자체를 멈추게 하는 소리 없는 폭력입니다. 가로림 1959는 마당 구석에 수도꼭지가 달린 커다란 검은 고무통을 둡니다. 전날 미리 받아 햇볕 아래 두어 섭씨 18도에서 22도 사이로 데워진 미지근한 물. 그것이 돼지가 고추에게 건네는 첫 번째 보약입니다. 이틀에 한 번, 포기당 1.5리터의 정성을 잎이 아닌 뿌리의 발치에 가만히 건네주십시오. 잎에 묻은 물방울은 한낮의 햇살 아래 돋보기 역할을 하여 여린 생명을 태워버릴 수 있고, 거칠게 준 물에 튀기 늙은 탄저병균을 잎에 옮길 수 있습니다. 농부의 시선은 이웃을 대하는 마음처럼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침입자, 잎의 이면을 읽다. 우리는 고추의 겉모습이 아닌 이면을 보아야 합니다. 진딧물은 결코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잎 뒷면과 연약한 새순에 은밀히 자리를 잡습니다. 대지 위를 바삐 움직이는 개미들이 많아졌다면 그것은 이미 진딧물과의 공생이 시작되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매일 아침 잎을 뒤집어보는 농부의 수고가 7월의 참사를 막습니다. 가로림 1959는 1m 간격으로 진딧물을 포획하는 황새 끈끈이 트랩을 설치하되, 꽃이 피는 시기에는 벌과 익충을 보호하기 위해 지표면 가깝게 설치합니다. 일부 영상에서 제안해드렸던 옥수수와 메리골드, 그리고 한련화 등을 곁들인 공생 식재로 이미 든든한 자연의 방패를 세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황색 트랩은 대지가 농부에게 보내는 가장 내밀하고도 즉각적인 경보 시스템입니다. 보이지 않는 침입자를 알리는 이 파수꾼은 농부의 직관이 멈추지 않게 돕는 지혜의 등불이기도 합니다. 흔들림의 미학. 1.5m 지주대와 팔자 매듭의 여유. 고추가 무릎 높이에 다다를 무렵 서해의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줄기가 휘청일 때마다 땅속의 실뿌리들은 비명을 지르며 끊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는 정식 직후 바로 1.5m의 든든한 지주대를 세워야 합니다. 가을까지 장성할 고추의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때 지주대는 줄기로부터 5에서 7cm 정도 거리를 두고 30cm 이상 깊게 박아 뿌리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주대와 모종의 연을 잇는 팔자 매듭의 문법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줄기를 지주대에 단단히 묶는 것은 고추의 목을 조르는 행위입니다. 끈을 옆으로 누운 팔자 모양으로 교차시켜 묶되 줄기가 굵어질 공간인 손가락 하나 정도의 여유를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장을 가로막지 않는 농부의 배려이자 대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성장할 공간을 허용하는 자유로운 구속입니다. 첫 꽃을 꺾는 아비의 마음, 적화의 철학. 방아다리에 맺힌 첫 번째 꽃과 고추를 과감히 제거하는 것은 농부에게 자식의 첫 꿈을 꺾는 것만큼이나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초기 생육, 즉 초세를 확보하기 위한 이성적이며 과학적인 결단입니다. 네덜란드의 원예 농법에서는 이를 에너지 분배의 최적화라고 부릅니다. 어린 고추가 첫 열매의 모든 양분을 쏟게 되면 뿌리를 넓히고 줄기를 굵게 만드는 존재의 기초를 다지는 이를 등한시하게 됩니다. 첫 열매를 아까워하는 소심함은 결국 나무 전체를 왜소하게 만듭니다. 조급함 또한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첫 번째 방아다리에 꽃이 보인다고 해서 서둘러 손을 대지 마십시오. 위쪽으로 가지가 뻗어나가 세 번째 분지에 꽃이 필 무렵까지 고추가 대지 위에 자손을 남기겠다는 열매의 의지를 충분히 발현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식물이 스스로 성년이 되었음을 선포할 때, 그때 비로소 가장 아래의 첫 꽃부터 시작하여 4차 분지의 꽃까지 약 한 달간 지속해서 순차적으로 따주는 기다림의 의식을 이행하십시오. 아래의 짐을 덜어내고 오직 몸집을 키우는데 집중한 고추는 비축한 에너지를 터뜨리며 5차 분지부터 폭발적인 열매를 맺어 농부의 인내에 화답할 것입니다. 겨순, 욕망의 가지를 정리하는 절제의 단계. 꽃을 따내며 열매의 욕망을 잠재웠다면 이제는 몸집을 불리려는 겨순의 탐욕을 다스릴 차례입니다. 커다란 본잎과 사이로 고개를 내미는 이들은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주범이자 통풍을 방해하는 욕망의 그림자입니다. 이를 다스리는 농부의 손길은 언제나 강물처럼 순차적이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지면과 맞닿은 겨순들은 병원균이 이동하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발견되는 즉시 제거하여 위생적인 거리를 확보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잎품 안의 겨순들은 6에서 7cm 정도 자랐을 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본잎만큼은 반드시 남겨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고추의 핵심 태양 전지판이기에 겨순만 제거해서 성장의 가동은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아다리 아래의 상단 겨순들은 위쪽 2, 3차 분지들이 뻗어 올라가는 세력의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성장의 에너지를 집중시키려는 배려 깊은 전전법입니다. 상처를 다독이는 시간, 손끝에 온기로 맺는 치유의 인연. 겨순 제거는 제 몸의 일부였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외과적 수술과 같습니다. 가로림 1959는 차가운 금속 도구 대신 농부의 섬세한 손끝을 추천합니다. 고추의 마디에는 자연적인 분리세포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6에서 7cm 자란 겨순을 손가락으로 비틀면 똑소리와 함께 정갈하게 분리됩니다. 가위나 칼로 조직을 으깨며 전정하는 것보다 훨씬 상처 면적이 적고 자가 치유의 시간을 절약합니다. 손으로 따는 것은 순리대로 매듭을 푸는 것이고 도구로 자르는 것은 인위적으로 인연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의식은 반드시 맑고 햇살 좋은 오전, 이슬이 마른 뒤에 이행하십시오. 따스한 햇볕이 상처를 즉시 아물게 하여 병균이 침입할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추비.
기다림 끝에 환대. 정식 후 25에서 30일 사이 고추는 다비성의 정체를 드러내며 농부에게 인생의 첫 번째 밥상을 요구합니다. 그렇다고 줄기 밑동에 바로 비료를 주면 안 됩니다. 포기에서 약 20cm 떨어진 곳, 그곳이 대지와 작물이 영양으로 교감하는 추비의 황금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로림 1959는 화학 비료 대신 EM을 활용한 3가지 생명의 밥상을 차립니다. 그것은 성장을 위한 질소, 강인함을 위한 칼륨, 그리고 견고함을 위한 칼슘이라는 대지의 3중주입니다. 우선 깻묵과 물을 1대5로 섞고 부엽토 한 줌과 EM을 넣어 발효시키면 고약한 냄새가 생명의 향기로 바뀝니다. 물 20리터에 소주컵 1잔 정도로 연하게 희석하여 건네주십시오. 깻묵 액비는 질소를 공급하여 성장의 기운을 넘치게 합니다. 질소로 몸집을 충분히 불렸다면 이제는 그 비대한 몸을 지탱할 뼈대를 세워야 할 차례입니다. 이어서 땅에는 물 20리터당 잿물 소주컵 4잔과 EM 1잔을, 잎에 뿌릴 때는 잿물 1잔과 EM 반잔을 섞어 주십시오. 나무재와 잿물이 칼륨을 공급하여 비바람에 꺾이지 않는 강인한 골격, 꼿꼿한 선비의 기계를 부여합니다. 골격이 단단히 세워진 자리 위로 이제는 생명의 섬세한 결핍을 메우는 치유의 정수를 더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볶은 달걀 껍질을 식초에 담가 열흘을 기다려 얻은 정수는 대지가 선사하는 수용성 미네랄입니다. 껍질을 볶는 것은 단백질막을 제거하여 칼슘 효율을 높이고 살균하는 엄격한 전처리 과정입니다. 물 20리터에 소주컵 반잔을 넣은 800배 희석액에 EM 소주컵 반잔을 곁들이세요. 이는 결핍을 채우는 기술을 넘어 대지의 자생력을 회복시키는 어머니의 집밥과 같습니다. 이러한 달걀 껍질과 식초 액비는 칼슘을 공급하여 세포벽이 철갑처럼 단단해지도록 작용합니다. 깨끗한 흙의 연대, 북주기의 비밀. 이제는 북주기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3에서 5cm 두께로 흙을 쌓아 수분을 유지하고 열기로부터 뿌리를 보호하는 대지의 포옹입니다. 이때 가로림 1959는 결코 고랑의 흙을 긁어 쓰지 않는다는 엄격한 작업 원칙을 준수합니다. 고랑의 흙은 탄저병균이 잠복한 오염된 기억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속 흙이나 살균된 원이용 상토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오랜 인내의 시간을 견디며 독성을 비워낸 완숙 퇴비를 20% 섞어 밑동을 감싸줍니다. 이 청결한 연대는 시련이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설계하는 농부의 선제적인 배려입니다. 가로림 1959처럼 지피나 우드칩 멀칭이 되어 있다면 북 작업은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지지력이 필요하다 싶으면 멀칭을 살짝 밀치고 상토로 토닥여주면 충분합니다. 흔들리며 깊어지는 삶의 뿌리. 꽃과 겨순을 덜어내는 행위는 우리 삶에 불필요한 수식어를 쳐내고 본질에 집중하는 과정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역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들아, 고추 시즌에 들르게 되면 한 번쯤 팔자 매듭에 묶인 채 흔들리는 저 고추 줄기를 보거라. 태안의 세찬 바람은 고추를 쓰러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줄기를 더 굵게 만들고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하려는 대지의 거친 교육이란다. 너희를 향한 애비의 간절한 마음이기도 하지. 농사는 글쓰기와 같습니다. 불필요한 단어를 덜어내야 비로소 진실한 문장이 드러나듯 고추 역시 비우고 덜어낼 때 비로소 단단하고 풍성한 붉은 결실을 맺습니다. 가로림 1959는 앞으로도 대지의 깊은 이야기를 계속 길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구독과 좋아요라는 마중물로 제게 햇살과 바람을 전해주십시오.
오늘도 호미 끝에 마음을 실어 돼지가 건네는 침묵의 서사를 받아 적는 가로리 1959에서 자연농법의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